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재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실적 호재를 바탕으로 은행 업종이 급등세를 보였고 유가가 반등하면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다우는 25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유럽도 오름세로 끝났습니다. 기업들의 호실적과 지표 개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호재가 만발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1.1%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뉴욕 증시 반등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항공편이 일부 정상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6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0.9% 올랐습니다. 사기 혐의로 피소돼 주목을 받고 있는 골드만삭스의 1분기 순이익이 채권 트레이딩 관련 매출이 크게 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주당 5.59달러로 시장은 4.14달러를 예상했었습니다. 애플의 2분기 실적이 아이폰 판매 급증으로 큰 폭 개선되며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편 코카콜라와 존슨앤존슨의 1분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28%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또 상승세로 끝났습니다. 일단 주요 종목의 기업 개선이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었는데요. 문제 골드만삭스의 1분기 순이익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은행주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유가가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에너지주의 움직임도 좋았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문제의 골드만삭스 실적이 좋아서 은행주가 다 반짝했는데 뉴욕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짚어주시죠. 오늘 뉴욕 증시는 일단 전체적인 지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표는 없었지만은 결국 실적이 지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상당히 좀 시장의 단기 조정을 이끌었던 골드만삭스가 아까 어닝 서프라이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어주었고 또 코카콜라라든지 존슨앤존슨 그리고 코치라든지 시장에서 오늘 발표된 전체적인 그 종목 군단들의 어닝 시즌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당분간 계속적으로 이어진 이 어닝 시즌은 결국에는 미 증시라든지 우리 증시의 전체적인 저점 매수를 불러올 수가 있겠고 특히나 유럽 증시까지도 전체적인 흐름을 상당히 양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1분기에 이어지는 그 어닝 시즌은 상당히 의미 있을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미국이 상당히 경기 부양책이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그 경기 부양책이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주는 모습은 아니지만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역시 이제까지 쌓아왔던 저금리 기조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오는 전체적인 모습들이 좋은데요. 특히나 이번에 S&P 500 종목 중에서 어닝 시즌을 발표한 기업들 거의 85%가 기대치 이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결국 이어지는 그 어닝 시즌의 종목 군단들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골드만삭스 얘기부터 해보죠. 일단 사기 혐의도 사기 혐의였지만 역시나 실적이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실적에도 주목했는데 은행주가 다 올랐죠. 골드만삭스 1분기 실적이 얼마나 좋았나요? 자, 골드만삭스가 일단 전일 같지만 사기 혐의로 피도되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이 크게 출렁일 수 있었는데 결국 발표를 하고 나니까 어닝 서플라이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당 4.14달러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 전망치가 나왔는데 5.59달러로 주당 수익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또 순이익도 총액으로 34달러 정도가 나올 것이다 전년 예측이 됐는데 이거보다 91%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전년 대비 34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8억 달러 정도 나오는데 91%가 급증하면서 34억 달러의 전체적인 그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여기밖에도 뉴욕 멜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체적인 은행주들 중심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도 발표되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 이 모건 스탠리 실적도 상당히 좀 좋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은행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모두 다 좋았다라고 들었는데 정작 골드만삭스는 글쎄요 사기 혐의로 지금 피소돼 있는 상황이 좀 부담을 느꼈는지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에너지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다고 들었거든요. 업종별 움직임 그리고 은행주 내에서 어떤 종목이 또 더 올랐는지도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일단은 은행
성장성 종목 구단들 발표된 종목 중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시장의 눈높이가 이제 너무 좋다 나왔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도 여전히 차기 혐의도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눈높이와 전체적으로 부합되는 모습입니다. 뉴욕 멜론은행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멜론은행이 실적은행을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멜론은행도 59센트 정도의 실적 주당 순이익을 거두었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시장에서 나타난 그 움직임은 크진 않았습니다. 한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뭐 리젠드 파이낸셜도 일단 발표가 됐는데 리젠드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1분기 좀 주당 순이익이 좀 적자로 돌아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목 간의 등락이 있었지만 뭐 다우지수가 어닝 시즌을 중에서 강하게 반등했지만 25포인트. 그렇다면 여전히 그 시장에서의 종목들은 어닝 서플라이즈는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에서 바로 그 시세와 연결되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사기 혐의로 지금 피소되어 있는 골드만삭스의 1분기 호실적 때문에 은행주가 일제히 올랐다라는 얘기를 한번 전에 들어봤습니다. 그 밖에도 뉴욕 멜론은행 등등의 실적 또한 괜찮은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골드만삭스 뭐 기대를 했었는데 실적이 괜찮아서 악재가 좀 덮이는 것 같지만 골드만삭스 사태는 완전히 지금 마무리는 안 된 그런 모습이죠. 영국도 금융감독청이 골드만삭스 사기 혐의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또 미국에서는 골드만삭스 외에 또 다른 예를 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 대해서도 비슷한 건수로 지금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제 지금 뭐 영국에서도 20일에 그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고 또 ING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불안매 판매에 대해서 뭐 정부 당국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시장에는 상당히 좋지 않지만은 결국 우리도 이 앞전에 펀드 한번 열풍이 불었을 때 그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도 높게 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인 시장에서의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장의 움직임에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의 약세 요인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시장 추세를 어느 시즌을 뭐 여기에서 붕괴시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단기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골드만삭스 악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추세를 꺾을 만한 그런 재료로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실적들 그리고 골드만삭스 관련한 업데이트된 뉴스들까지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장 마감 후에 기다렸던 사실상 골드만삭스보다는 더 중요했는데 이슈 따라 흘러가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애플의 실적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이폰 때문에 실적이 역시 크게 늘었다면서요? 일단은 뭐 장마감 이후에 아주 굵직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만한 두 종목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애플과 야후가 발표됐는데요. 애플은 일단 뭐 깜짝 실적은 예상을 했습니다. 여전히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또 아이폰이 시장에서 미쳤던 시장의 변수들 이런 걸 본다면 의미가 있었는데 장마감 후 발표된 올 1분기 주당 순이익이 3.3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총 3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뭐 지난 분기 대비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기대치를 좀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애플의 효과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고 또 이 애플의 효과가 단기적인 애플 단순한 효과가 아니라 IT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애플의 실적이 결국에는 이 IT 실적과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 업체인 야후가 발표했는데요. 이 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상당히 그 성장성을 이유다가 참 주춤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 그 장마감 이후에 야후의 그 실적을 발표한 거 보면은 1분기 순이익이 한 3억 달러로 나왔죠. 주당 한 22센트가 나왔는데 1년 전과 같이 거의 1억 8천만 원 수준에 비해서는 거의 뭐 163포인트나 증가하는 그 실적 면에서는 엄청난 그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1분기 순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27포인트 정도 늘어나면서 11억 달러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야후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여전히 그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검색 광고의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진브라의 매각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야후의 강세 패턴, 물론 주가는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야후의 매출 실적이 결국 우리 증시에서도 이 검색 엔진 그리고 인터넷 그 포털 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매출과의 직결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이런 실적이 아니었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골드만삭스 은행주 얘기는 좀 차치하고요. 애플과 야후의 실적을 바탕으로 오늘 IT주가 좀 크게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IT주들이 쉬어가는 시점에서 네.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조정의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이 실적이 받쳐준다면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기조에 있다고 해서 매일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또 상승했다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는데 상승할 때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어닝 시즌을 받쳐주면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리고 야후 같은 그 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실적을 우리가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NHN이라든지 다음 이런 종목들이 당분간 계속적으로 못 갔습니다. 네. 근데 못 갔기 때문에 못 간 것도 예전에 그 선거철을 앞두고 있어서 결국 그 광고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 생각보다는 주가가 못 갔는데 이 못 갔던 그 전체적인 흐름이 순위과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야후가 전체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 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저점 매수도 결국에는 주가가 상당히 여기서 급등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빠질 때의 하나의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재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일부 IT주들 그리고 일부 인터넷 포털주 쪽으로 어떤 식으로든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미국 증시 실적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골드만삭스 시작으로 해서요, 애플, 야후 실적 얘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투자자들은 순익보다는 또 매출 증가 여부에 굉장히 좀 주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순익이 늘어도 정작 매출이 늘지 않으면 주가는 하락 세례를 맞았던 것 같은데 코카콜라 그리고 존슨앤존슨 실적 얘기도 좀 들려주시겠어요? 자, 코카콜라가 1분기 순이익이 한 20% 정도 증가를 했죠. 여전히 전체적으로 순이익 증가가 161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주당으로 보면 69센트 정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매출은 75억 달러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제외해서는 상당히 좀 높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코카콜라도 시장에서는 좀 그 시장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요. 일단은 코카콜라도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1분기 순이익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한 4% 증가하면서 156억 달러 정도를 보여줬는데 물론 존슨앤존슨도 그 시장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순이익과 매출액 점들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코카콜라나 존슨앤존슨도 시장에서는 기대치에는 투자자들의 눈높이에는 부합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실적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골드만삭스의 스캔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딛고 실적 때문에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느낌이 있군요. 자, 어닝의 정점에 있는 뉴욕 증시 얘기를 좀 들어보았고요. 유럽 증시 분위기도 좀 살펴볼 텐데 사흘 만에 반등을 했네요. 항공 대란도 좀 잦아들고 있다 이런 좋은 소식도 들려왔어요.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항공사들이 오늘 아침부터 이제 다시 비행기를 날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 완전히 거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 증시는 화산재에서 좀 벗어난 느낌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일단은 전체적인 매수세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그 화산재 부분도 있었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어졌던 그 유럽 증시에서는 상당히 안 좋았던 것이 이제 영국 같은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영국에서 나왔던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3.4% 상승으로 나타나는데 전망치도 3.1%. 이렇게 되면 물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인플레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도 이겨내고 영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는 투자 신뢰 지수가 53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가 45.1이었는데 결국에는 그리스 사태라든지 아이슬란드 화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결국에는 독일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50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전히 단기적인 악재들은
시장을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랠리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또 영국, 프랑스, 독일 중에서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4천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일단 뭐 매물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유럽 증시에는 있고 아직까지 그리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또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도 전체적인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럽도 단기적인 악재에서 벗어나서 추가적으로 또 특히나 유럽 증시도 미국의 어닝 시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흘 만에 반등한 유럽 증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유가도 보니까 사흘 만에 반등했던데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여전히 유가 상승은 여전히 항공주가 다시 그냥 항공사들이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가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특히나 83.85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유가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트렌드가 상승 트렌드고 단기 조정은 있지만 유가의 강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금가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결국 달러 강세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에서 매물이 좀 막힐 거다고 예측했지만 결국 유가나 금값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유가나 금값은 트렌드적으로 상승 트렌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은 매물에 막히지만은 결국 경기가 회복되면은 결국 경기 회복과 함께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 경기 회복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유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상품주들의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폭발하게 되어 있고 이 수요에 대해서 결국엔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는 좀 더 상승 쪽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에서도 유가가 상품 관련주들의 저점 매수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유가 및 상품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모습도 계속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주춤하는 듯 보이지만 유가는 지금 상승 트렌드 상에 아직까지 놓여있다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드디어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등등 또 나머지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골드만삭스 실적이 좋아서 아마 이쪽 부분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셨잖아요. 오늘 밤에 실적 내놓게 되는 기업들 명단 한번 볼까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일단 은행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주들은 어떤 특정한 종목 하나가 잘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업종 호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순이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엔 모건 스탠리가 호황을 이뤘다면은 결국 모건 스탠리도 그 이상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라든지 AT&T, 샌디스크 또 투자분들도 좋아하시는 많이 마시는 스타벅스도 발표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S&P 500 종목 중에서 발표되는 그리고 S&P 500이 아니다 하더라도 발표되는 어닝 시즌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85%가 기대치 이상으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런 종목들의 어닝 시즌도 우리가 한 번 정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또 주가가 하락 시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계속적으로 함께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의 김유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골드만삭스 충격을 어제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12포인트 정도 올라서 일단 1718포인트까지는 올라와줬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1720 넘겼으면 했는데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다는 게 어딥니까? 오늘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줄런지 궁금한데요. 일단 골드만삭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있나요? 미국 쪽은 실적 때문에 올라던데요. 예,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그 실적, 골드만삭스 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네.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를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장 초반에는 좋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시장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시장은 전날 큰 폭 하락에 따른 반등과 미국 주식 시장의 상승 영향을 받아서 12포인트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시장이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소폭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318억 원 주식을 매도하며 이틀째 매도를 이어갔고 네. 골드만삭스 사태 역시 단기 악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골드만 사태 이후 외국인의 동향을 봐야 하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이 됐고 오히려 운수장비나 금융, 통신업종에서는 매수를 보여주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기전자 업종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는 개념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일부 IT 자동차주들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동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술적 반등의 성격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일에 30포인트 가까이 29포인트 정도만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악재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기술적으로 살짝 오르는 정도로 어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지 지난번에도 조정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 문제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하시고 외국인 수급도 좀 걱정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셨어요. 예, 최근 일부 은행주나 조선주들이 약세장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명확히 시장의 주도주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은 올랐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의 강한 매수를 동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큰 상황입니다. 네.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또 어느 정도일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미국 금융개혁법안 발의와 중국의 지급진비율 인상이 동시에 이뤄진 지난 1월에 주가 하락률이 마이너스 7.8%였다는 점에서 네. 조정이 있더라도 가격 조정폭은 그보다는 훨씬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조심스럽지만 가격 및 기간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는 게 이번 조정의 계기가 이번 조정의 계기가 됐던 것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골드만삭스에 대한 사기 거래 혐의 고소였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도이치뱅크나 USB, 메릴린치 등의 골드만삭스와 유사한 부채 담보보증권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든 뉴욕이든 간에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요. 네. 향후 증권거래위원회 발표가 투자은행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승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시티은행 실적 발표에서 보듯이 미국 금융기관과 기업 실적의 회복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심리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지수 상승 시에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투자 방법이 좀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실적 어닝 시즌의 정중앙에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골드만삭스 변수가 터지자 이제 슬쩍 안 사주는 분위기, 심지어 약간씩 파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도 일단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많이 올랐던 IT주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누굴 따라할 주체도 좀 없어진 상황인 것도 같고 더 이상 IT만 쳐다볼 분위기는 더더군다나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이 어제 또 코스닥 쪽에 좀 관심을 보여서요. 코스닥을 200억 이상 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중소형주 쪽으로 또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시장 상승은 전날 하락에 따른 반등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오늘 외국인 매수가 받쳐준다면 시장은 당분간 큰 폭의 조정이나 상승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종목별 장사가 펼쳐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근거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드만삭스 쇼크가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 즉 타 금융기관으로의 조사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전처럼 강한 매수를 보여주기는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어제 그 낙폭과대 IT주, IT 자동차주들이 약하지만 반등을 보였고, 그 나로호 발사 예정일이 6월 9일로 잡혔다는 소식이 알려주면서 그 우주 항공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 지수도 거래소 대비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외국인의 매수가 주춤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의 재료를 따라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거래소 상승 제한에 따른 그 개인들의 일상 매수였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 개인들이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측면에서 골드만삭스 쇼크나 그 천안함 사건, 그리고 어제 장중에 나온 것과 같이 그 인도의 기준금리 인상 등 개인들이 마음 놓고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하기에는 선제된 악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대비 연초처럼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어제 하루만 보고 판단하기 좀 이르고 네. 좀 며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현금 비중 늘리면서 시장을 관망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뭐 사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좀 지켜보는 그런 장이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골드만삭스 사태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산다라는 개념은 어떤 지수, 업종 대표주들을 산다는 모습인데 네. 지금 그거를 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목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 아니면 내수주 그런 식으로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최근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네. 시장에서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다. 좀 그런 게 좀 대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떤 굳이 사고 싶은 분들은 낙폭과대주를 좀 보거나 잘 찾거나 혹은 실적 호전주를 보는 게 맞나요? 이것도 실적 호전주도 또 잘못 찾으면 실적 좋았는데도 차익 실현 매물로 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에는 이제 좀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네. 중간중간에는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동안 소외됐던 것 중에서도 실적이 향후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IT주들의 반등이 어제 조금 미미하게 나왔는데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애플의 실적이 좋았잖아요. 기존의 그 주식을 IT나 자동차,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반등이 한 이틀 정도 나왔습니다. 네네. 급락을 했다가. 그거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도에서 아침부터 오전부터 세게 올라간다면은 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아니면은 손절의 관점에서 위에서 사신 분들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새로 사시는 분들이 그 외국인 매수가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산발적으로 이것저것 좀 여쭤본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해라.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사실 이런 장사, 지금과 같은 장사가 그 투자자분들 매매하시기에 참 어려운 장사입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목에 자신이 없다면 그 반등을 이용해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제 개인적으로는 그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는 시점은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게 나오면서 1,700이 붕괴가 되고 주식들 가격에 그 저가 메리트가 생기든가 네. 아니면 좀 올려 사더라도 외국인들의 2천억 이상 그 매수를 보이면 그 시장 주도주나 최근에 샀던 금융 유통주 위주로 다시 들어올 경우 이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그 종목별 장세가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 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에서 그 나로호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였고 네. 업황 개선 기대감과 국제 회계 기준 도입에 따른 수혜부각 기대감으로 해서 그 순환매가 유입되면서 그 제조업종이 올라섰습니다. 네, 재지. 예, 그 순환매였는지 시세의 연속성을 가질지는 그 며칠 더 물론 두고 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 어제 또 하나 그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나오면 상승한 업종이 그 화장품 업종입니다. 네. 뭐 이 중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회사들이 그 실적 호전 예견하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그 1분기 중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하셨는데요. 두 가지 종목 중에서 하나 정도만 보고 싶은데 두 종목 다 실적 발표 날이 언젠가요? 실적 발표하는 날은 좀 위험하다면서요. 실적 발표를 두 종목 다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그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아모레퍼시픽은 그 이달 중순 이후에 지금 네. 21일인데 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먼저 그 아모레퍼시픽 관련해서 LG생활건강이 많이 올라 있어서 아모레퍼시픽 매수 추천을 하러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워낙 비싸가지고. 예. 예. 근데 또 내용을 보면은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 기전에도 지금 뭐 100만 원까지 얘기가 나왔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먼저 가느냐,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가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모레퍼시픽의 그 1분기 매출액은 5,231억 원, 그 영업이익 1,248억 원을 그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3%와 12% 상승한 수치입니다. 예. 그 동사는 그 전 채널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그 시장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백화점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설화수와 아모레퍼시픽 외에 그 새로 런칭한 헤라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좋더라고요. 예, 저는 예. 안 써봐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특히 그 작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면세점 매출이 최근 그 해외 여행객 급증으로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동사는 약 그 100여 개의 신규 그 아리따움 점포 투자 비용 외에는 특별한 그 증가 요인이 없기 때문에 2010년에는 그 이익률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사는 내수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그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그 20% 이상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그 해외 법인 같은 경우 올해가 그 해외 법인 지분법 이익 발생의 원년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쭉 사주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차트를 보면서 비싸지만 왜 사야 되는지 일단 뭐 실적이 개선될 것 같다라는 그에 관련된 이유는 저희가 한번 들어보았는데 기술적인 분석도 좀 해주시죠. 예, 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4월 초에 그 보면은 한 78만 원 가격을 찍고 지금 시장 반등이나 그런 거와 함께 한 85만 7천 원까지 왔었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 85만 원을 일단 표시를 해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어제 종가에 한 8천 원 정도 그 종가로 시간의 종가에서 올렸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오늘 그 오전 중에 좀 어떻게 한번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85만 원 밑에서 잡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93만 원 정고점 부근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절가 81만 원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도 이제 못 올라가거나 밀릴 경우에는 네. 그런 내수업종보다는 다시 제 생각에 이게 밀린다 그러면 다시 IT나 자동차주들 이런 쪽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최근 뭐 제재주도 그렇고 화장품주들도 그렇고 실적 네. 호전이 기대되는 업종들 중에서는 뭐 가격 뭐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쪽으로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싼 걸 여러 주들 들고 싶어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상한 심리인데 비싸더라도 한 주를 두 주를 들고 있더라도 이걸 사야 된다라고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왜 이게 더 매력적인지. 저도 고객들 그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이 고객분들이 그 몇만 주, 몇십만 주 가지시는 걸 대단히 중요시 하십니다. 그래서 예. 뭐 1,000원 아래 주식도 뭐 800원짜리 주식, 700원짜리 주식 이런 거 만주, 10만 주 가지고 계신 거 되게 중요시 하시는데 네. 어차피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거나 그 가격 변동은 플러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800원짜리가 80원 빠지나 뭐 90만 원짜리가 9만 원 빠지거나 오르거나 플러스로 10% 움직이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가격이 비싼 주식들이 대부분 재무 구조가 우량하고 회사 내용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치 10%나 10% 상승이나 하락이 있더라도 그 회사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를 사실 더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싼 주식보다는 비싼 주식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요. 아모레퍼시픽 지금 85만 7천 원, 삼성전자보다 현재 가격은 더 비싼데요. 지금 목표가 93만 원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85만 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중 FTA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수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의 경제 협력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일종의 위기의식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내 협상이 그렇다면 가능한 건지 구체적인 발언 배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이 하루 최소 3시간씩 근무하는 단기간 근로자로 전환을 하더라도 연차 휴가와 경력 산정 등에 있어서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단시간 근로 등 유연 근무제를 이달부터 6개월간 시범 실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유럽행 항공편이 대거 결항된 지 닷새 만에 처음으로 중부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가 떴습니다. 유럽행 운항이 시작되면서 정부와 항공업계 또 수출업계가 정상 운항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파리행도 운항할 예정이 있다고 하는군요. 월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골드만삭스의 부채 담보부 증권거래와 유사한 금융거래를 한 월가 금융회사들을 잇따라 제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골드만삭스에 이어 가장 먼저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삼성 코닐 정밀 유리가 초강막 액정 표시 장치라고 하죠. TFT LCD 유리기판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 유럽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코닝사와 우리 삼성 코닝사가 합친 LCD 유리기판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최종 제재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FTA 체결 문제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중 FTA 논의가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얼마 전에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갔었을 때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압박하는 카드로 이 한중 FTA 카드를 좀 활용을 했다 이런 느낌도 강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다시 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배경이 뭔지 궁금하네요. 예,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농산물과 섬유업종 피해가 크다는 점 때문에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아시안, 호주, 뉴질랜드와 전방위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대만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 한국 시장의 입지가 위협받게 되자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신중론에서 속도를 내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다음 달 한국에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및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FTA 논의가 가속될지 주목이 됩니다. 또 연내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글쎄요. 중국 우리나라 사실 뭐 최대 교역국이기도 하고요. 뭐 지리적으로 또 뭐 가깝고 그렇기도 한데 이해 득실을 좀 잘 따셔서 이왕 맺는 거라면은 한중 FTA 맺을 때부터 잘 맺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정부의 어떤 윤곽은 어떤 건지요? 예, 중국이 우리나라로서는 투자 1위국, 수출 1위국일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과의 의존도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농산물 분야의 피해가 커서 벌써부터 반발 심리가 거센데요. 네. 이미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농산물 분야의 반발을 크게 겪은 바 있기도 합니다. 네. 중국과의 FTA 추진 과정에서 이 농민들의 반발은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 측이 주장해온 그 농산물들과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양보를 먼저 받아낸 다음에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과의 FTA가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에는 답보 상태에 있는 미국과의 FTA도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 한미 FTA 미국 의회의 비준은 미국의 중간 선거 예정일인 11월 이후에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 돌보느라 육아 그리고 가사 때문에 원치 않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기도 하죠. 정부가 이 같은 이른바 취약계층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합니다. 유연근무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상 확대하는 개념인데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예, 정부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연근무제란 하루 종일 근무하기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근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단기간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하루에 최소 3시간, 일주일에는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은 육아와 가사로 인해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단축된 근무 시간만큼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고용도 조금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한 명이 하던
하던 업무를 2명이서 나눠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임금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혹시 이 단시간 근무로 전환한 사람들이 임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을런지요? 예, 임금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던 임금을 2사람이 나눠서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가족 수당이나 통근 수당과 같은 경우에는 전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마련했는데요. 가령 단기간 근로자가 로 전환한 정규직 직원의 경우에는 연차, 휴가나 경력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네. 기존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단기간 근로자가 전일제 근무자로 복귀할 경우에는 희망보직제를 실시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주택토지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이달부터 6개월간 시범 실시할 예정인데요. 향후 성과 분석과 문제점 보완 등을 거쳐서 모든 공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촉발됐던 유럽의 항공대란이 점차 진정될 국면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하늘길이 이제 서서히 다시 열린다라는 느낌인데 어제 벌써 처음으로 유럽행 비행기가 이륙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전면 중단됐던 유럽행 항공 운항이 닷새 만인 어제 부분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루프트한자 소속 여객기가 승객 200여 명을 태우고 독일 뮌헨을 향해 이륙했고요. 화물기 역시 룩셈부르크를 향해 떠났습니다. 오늘은 일부 독일 프랑크푸르트행과 파리행 편도 운항할 예정입니다. 유럽 항공관제청은 화산재가 더 퍼지지 않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 항공기 운항률이 21일에는 60%, 22일에는 평소 수준인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럽행 하늘길이 뚫리면서 정부와 항공업계, 수출업계가 정상 운항에 대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는 항공사 임시편 및 전세편 운항을 조속히 허가해서 수출업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천공항 본부 세관도 유럽행 항공 화물에 대해서는 특별 통관 지원 대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아이슬란드 화산에서 분출된 또 다른 화산재 구름이 그러나 영국 상공으로 좀 퍼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피해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좀 걱정스러웠었던 유럽의 항공 대란은 가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골드만삭스 사태는 그러나 완전히 가닥이 잡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선 사기 혐의에 대한 미 당국의 조사가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다음 타자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예, 월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골드만삭스의 금융 파생 상품은 골드만삭스만 취급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글로벌 IB들이 취급한 상품이어서 예. 향후에 추가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골드만삭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한 부채담보보증권 (CDO를) 판매하면서 부당 내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투자자들에게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벌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예. 이번에 문제가 된 그 CDO 거래 규모는 거래 규모로 따지면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이 2, 3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들 증권사 역시 이 같은 사기 혐의로부터 현재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영국의 금융감독청도 미국에 이어서 골드만삭스의 사기 혐의에 관련해서 공식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국가에서도 역시 이 같은 글로벌 IB들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골드만삭스가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회사인 포드 그리고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는 계속해서 우리는 골드만삭스와 거래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법률 고문을 영입해서 지금 일단 기소된 상황에서 대처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이 CDO 상품, 파생 상품에 투자한 금융기관이 없나요? 예,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어제 긴급 조사를 했는데요. 국내 금융회사들은 골드만삭스 발행 유가증권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전체 3억 5천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 전체 해외 유가증권 투자액의 1.8%에 불과하는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부채 담보보증권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네, 다행이군요.
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부터요, 기업 담합, 가격 담합으로부터 좀 소송에 걸리거나 하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는데 또 다른 케이스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LCD용 유리기판 가격 담합과 관련된 조사가 해외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이 그러니까 이 소송에 지금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 얘기입니까? 예, EU 집행위원회 독점 금지 당국은 전 세계 LCD 유리기판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삼성 코닝 정밀 유리도 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서면 질의서가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면 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LCD 유리기판은 LCD 패널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요. 전 세대 그 LCD 유리기판 시장에서 삼성 코닝과 코닝의 시장 점유율은 54%로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95%에 달합니다. 네. 또 삼성 코닝은 LCD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불화원관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여러 국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대 신문 경제부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골드만삭스 스캔들을 뿌리면서 그 전일에 뉴욕과 유럽 증시 그리고 우리 아시아 증시 모두 동반 급락시킨 바 있지만요.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무엇보다 좋았다라는 소식에 일단은 은행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은행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또한 유가도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에너지주도 크게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줬는데요. 일단은 뉴욕에서 다우가 11,000선대를 그리고 나스닥이 2,500대를 S&P 500도 1,200선을 모두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장도 그 전일 낙폭의 한 반 정도를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줄까요? 저는 잠시 후 출발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